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발표했었죠. 인기 많던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모습은 현재 많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의 힘든 현실 삶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민 에이전시에서도 말린다고 할 만큼 캐나다는 현재 오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왜 지금 캐나다를 오는 것이 좋은 시기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캐나다 트리도 총리의 사임 발표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야당의 피에르 폴리에브인데요. 얼마 전에 그가 조던 피터슨과의 인터뷰에서 눈길을 끈 클립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았어요. 현재 캐나다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캐나다의 주택난이 어떻게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캐나다에 살면서 체감하고 있는 점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캐나다를 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캐나다 이민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여유 있는 삶, 아름다운 자연, 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는 곳, 자녀 교육하기 좋은 곳 등의 이유로 캐나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를 오시게 되면 가장 힘든 이유는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집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이미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자리 잡으신 분들에게 살기 좋은 캐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10년 전에 와서 늦게 자리 잡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캐나다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캐나다 좋은 점이 너무 많은 나라죠.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 캐나다가 같은 캐나다의 모습일까요? 우선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보통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재산도 모아두시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모아둔 자금으로 계획해서 캐나다에 오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한국에서도 크게 부족함 없이 생활하셨는데 캐나다가 과연 한국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냥 몇 억을 써도 상관없는 분들은 괜찮으신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캐나다 이민을 계획해서 현재 오시려는 분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캐나다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이 집부터 구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집을 구하는 비용이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10년 전과 비교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집값도 렌트비도 상승했는데 수익도 그만큼 오른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인터뷰에서 폴리에브는 토론토의 주택 비용이 시카고보다 50%가 더 비싸지만 시카고의 노동자는 토론토 노동자보다 50%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집값 물가는 올랐는데 월급은 그에 따라 오르지 못하니 집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캐나다는 G7 국가 중 가장 높은 가계부채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해요. 즉 집을 살 때 최대한 많은 빚을 내어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계 사정이 어려워져서 다른 소비를 하는데 위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 수준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가족들과 보내며 철마다 캠핑을 다니면서 자연을 만끽하던 캐나다의 삶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보다는 한 달 몰기지, 렌트비를 비롯해 끝없이 나가는 청구서를 지불하느라 급급한 생활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부부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 쓰리잡까지 뛰신다고 하니 과연 그러면 캐나다에 와서 사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 대도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쪽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니 직업을 구하려 대도시에 살지만 또 감당하기 힘든 집값 렌트비를 내야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면요. 4인 가족이 캐나다에 온다고 했을 때 대도시에서 집을 렌트든 몰기지든 최소 한 달에 200만 원은 지금 현재 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도 아주 적게 잡은 것인데요. 그러면 보통 캐나다 평균 샐러리가 연봉
연봉 6,500만 원, 6만 5천 불, 캐나다 돈으로는요. 계산하기 편하게 6만 불이라고 했을 때 세금 30%를 제하고 나면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 달 수령액이 4천 불, 그러니까 4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400만 원 벌면 그냥저냥 살만한 금액일까요? 아닙니다. 렌트비 혹은 모기지로 200만 원 나가고 차도 몰아야 하고 밥도 먹고 외식도 좀 해야 하고 아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도 좀 해야 하고 교육비 들어가고 나면 200만 원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쓰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벌어서 800만 원 실수령이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처음 캐나다에 정착해서 부부가 각각 연봉을 6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웬만큼 영어를 한다고 해도 현지에 오면 보통 처음부터 리셋이 되어서 현지 영어부터 익히셔야 하고 또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여기는 인맥 지연이 엄청난데 아는 사람이 없다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단기간에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제한된 일자리에 경쟁은 많아 이 저숙련 일자리 일반직을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죠. 영어를 정말 현지인처럼 잘해서 고인력으로 확실한 일자리가 있지 않은 한 지금 캐나다에 오시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돈도 다 잃고 가시기 딱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지에서도 최근 높은 이자율로 집을 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얼굴에서 힘듦이 느껴지는데요. 한 가지 예로 최근에 아들이 스포츠를 하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농구 레슨을 시켜주고 싶은데 같은 반에 친한 친구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친구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최근에 에드먼튼으로 온 가족이었고 집을 사서 왔고 아이들 3명을 키우는 집이었는데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농구 레슨 비용이 3개월에 250불이었는데 친구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할부로 좀 낼 수 있을까라고 하더라고요. 25만 원 학원비를 한 번에 내기가 힘들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현지 상황을 알면요. 최근에 집을 샀다면 분명 이자율도 높게 샀을 것이기 때문에 집 몰기지에 이미 급여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자녀에게 나오는 정부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와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여러 가지 비용을 감당하기는 정말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캐나다 파산 전문가 기업 MNP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50%가 월 200불 이하의 재정적 여유로 청구서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요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인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니 저축은커녕 캐나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한 달에도 나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한국에서 별 부족함 없이 지출하시고 외식하시고 자녀 교육시키시던 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산다면 얼마나 만족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 물론 좋은 점도 너무 많죠. 눈치 보지 않고 칼퇴근하는 문화, 회식이 없어서 가족들과 저녁 먹는 시간이 보장된 곳, 또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 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오시죠. 캐나다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좋은 점들은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만족하시는 듯합니다. 우선 영어만 네이티브처럼 말하게 되어도 나중에 어디 가서 큰 경쟁력을 키울 수 있죠. 자녀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단기적으로 오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캐나다의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게 될 때 얻게 되는 득과 실이 분명하기에 이전보다 더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자녀를 위해서도 미래를 보면 캐나다에서 자녀 키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만난 캐네디언 지인이 9학년 한국 중3 나이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앞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보통 성인이 되면 렌트를 해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아이를 언제까지 서포트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현재 캐나다의 정세가 불안정하긴 하지만 또 여러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요즘은 정말 세계 곳곳 어디서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캐나다가 이민에 대한 문을 좀 닫고 있지만 재정비를 한 후에는 또 이민자들의 나라인 만큼 문을 열게 되는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